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오늘 바로 따라하셨어요. 법률 톡톡 오늘도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었어요. 네. 어디 사신다 그랬죠, 변호사님? 저는 종합운동장. 종합운동장? 네. 거의 비 피해 좀 컸을 것 같은데? 다행히 막 크지는 않았는데 네네. 그 직장 근처가 조금 물이 많이 새고 했었어요. 저희가 그렇군요. 코엑스 지하를 같이 그쵸. 그쪽에 천장 무너지고 천장 이렇게 맞아. 비 새고 했었습니다. 토사물 무너졌죠. 뭐 차량, 건물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. 엄청 났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택 침수 사례도 좀 여러 있었어요. 네.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집이 당연히 내 집이면은 집주인이 고쳐야겠죠. 네, 자기 어느 정도 집이니까. 뭐 보상이 있거나 뭐 그걸 떠나서 자기가 일단 고쳐야겠는데 뭐 전월세를 사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난감할 것 같아요. 그쵸. 누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? 이게 민법적으로는 네. 1차적으로는 집주인한테 그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네. 우리 민법에는 이제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줄 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적합한 상태로 주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이 이제 사람이 거주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리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집주인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.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그건 아닌데 그래. 예. 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막 이런 폭우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뭐 비용을 뭐 그러니까. 수리할 일도 없었을 텐데 억울할 수 있지만 민법에는 이런 재난 상황이나 폭우 상황에 네.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요. 그냥 단순하게 당사자 간에 임대인은 어쨌든 목적물, 그 목적물이라는 집이겠죠. 네. 집을 임차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.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인의 귀책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네. 임대인한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들었을 때 피해들이 뭐 정말 집에 대한 피해일 것 같아요. 뭐 가구나 네. 이런 거 빼고 뭐 침수가 돼서 마룻바닥 같은 게 이제 뭐, 그쵸. 뭐 누기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장반이 누기질 수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집주인이 그럼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는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? 집주인이 큰 돈 들어가는 건 다 해줘야 된다고 아유, 보시면 돼요. 도배, 장판부터 시작해서 큰 돈 들어가는 거, 소파, TV 이런 예. 것들은 집주인 게 아니고 가구. 예, 가구들은 이제 세입자 거잖아요. 이제 그거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침수나 폭우로 인한 어떤 피해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된 그 범위에 대해서 수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빌트인 같은 경우라면 또 다를 수 있죠. 빌트인은 그러네요. 집주인 거니까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없으면 그 임차인은 당초에 그 목적물을 임차를 할 때 빌트인 냉장고. 그렇죠. 그것까지 네. 다 고려를 해서 한 건데 그 냉장고가 없이 사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그쵸.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라면 그게 세간살이이긴 하지만 집주인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것도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구들은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서 쓰시고 그다음에 집에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임대인이 좀 해주셔야 된다.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안 하는 경우도 네. 있겠죠. 그러면 네. 이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그럼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주신다.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돈으로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가장 손쉽고. 근데 이제 비용 청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주지 않은 경우. 그럴 수 있죠. 예,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거는 소송으로 받아내거나 첫 번째는 하지만 소송으로 받아낼 때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뭐 월세를 사시는 분이라 네. 한다면 비용 수리비를 받는 대신에 차임을 지급을 안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무조건 돈을 안 주고 말면 안 되고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집주인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처리해 살기가 주세요. 불편해서 일단 제가 고쳤습니다. 비용 청구를 직접 하는 대신에 요거를 월세에서 이번 달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거를 내용 증명까지 아니더라도 문자로라도 남겨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렇죠. 법적으로도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그쵸. 때도 처리하기가 좀 간명하실 것 같습니다. 가장 깔끔한 방법인 네네. 것 같습니다.
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라에서 네. 직접 나서야 되잖아요. 도와줘야 되잖아요. 그 나라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있어야 뭐 임대인도 고치고 임차인도 빨리 복구를 하겠죠. 네네. 그래서 보니까 정부에서 200만 원씩을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네. 하네요. 그럼 이거는 누가 받을까요?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이 되는 게 세입자. 맞고요. 네, 이거를 뭐 용도가 위로금이나 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리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지금 실거주자인 세입자한테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가지고도 요새 분쟁이 많다고 해요. 뭐 왜요? 반반 지급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임대인한테도 주고 임차인한테 줘라? 뭐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. 집주인이 뭐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. 근데 이게 이제 딱 법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정해지지 않은 넘어선 영역이라면 당사자 간의 얘기를 좀 해서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집주인이 싹 다 고쳐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세입자가 홀랑? 이렇게. 그거 그럴 하면은 수도 조금 있겠구나.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용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도가 수리비잖아요. 근데 수리를 이미 집주인이 아주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 해준 경우라면 그걸 집주인한테 줘도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걸 끝까지 이제 욕심을 낸다고 집주인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선 어쨌든 세입자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줘야 되냐라는 입장에서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러면은 뭐 전작 지금 든 생각이 그래 뭐 도배라든지 장판을 갈아주는 거는 뭐 이제 집주인이 해주는 거죠.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냉장고가 마탱이가 갔어 이제. 그럼 나 냉장고 200만 원 받은 걸로 할 거야라고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네.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이거 집 세입자한테 지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사실 문제가 안 될 텐데 집주인이 달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어떤 거구나.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쟁 소지가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. 이 부분 나눠줘야 되냐, 집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냐, 이제 이런 것들. 줄 의무는 뭐 줄 의무가 반드시 있다 없다가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그렇구나. 근데 정말 원칙적으로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자한테 나온 거니까. 근데 집주인이 모든 걸 보상을 다 했고 수리를 해줬다면 그냥 도의적으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하는 도의적인 거. 거는 맞아.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집에 대한 뭐 이제 수리는 해줘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거는 세입자가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. 자, 법률독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이 침수 피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저희 에피소드도 보시고 무엇보다 비 피해 수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법률독독 저희 오늘 준비한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인사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안녕.